네, 자, 준비하시고요. 여러분 324페이지. 그러면 이제는 유형별 연습 문제에서 일반 점표 입력하는 걸 연습할 거예요. 자, 일반 점표 입력하는 연습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어음 관련 거래 6가지, 그 다음에 판매 관리비 거래, 기타 거래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자, 거래자료 입력은 일반 점표 입력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우리가 지금 해보는 일반 점표 입력, 지금 어음 관련 거래들이 6문제가 나와 있는데, 자,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8월 1일 날 부산 상사의 외상매입금 500만 원을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했다. 이건 대금 결제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점표에 입력하는 겁니다. 대금 결제건이니까. 매입 매출 점표에 입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입을 했을 때 매입 세금 계산서를 받은 거, 그거는 매입 매출 점표에 입력합니다만은, 우리가 외상 매입금 대금을 어음으로 받았다. 이거는 대금 결제에 관한 거니까 그냥 일반 점표에 입력하는 거고요. 자, 어음을 받은 게 아니라 어음으로 지급했군요. 네. 그래서 이제 어음을 지급을 했는데 보니까 전자어음이 아니고 약속어음이라고 하는 것은 종이어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이어음. 그러면 이제 저 은행에 가가지고 거래은행, 여기 국민은행 삼성지점이 거래은행인가 봐요. 그래서 국민은행 삼성지점에 가가지고 어음을 10장을, 한 권이 10장인 열매가 이제 한 권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8월 1일 날 수령해 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어음 등록을 먼저 해야 되고요. 약속어음 등록한 다음에 회계 처리를 두 번째 해야 되고요. 세 번째 지급어음의 관리 내역, 자금 관리도 해야 됩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이렇게 간단히 내질 않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음을 등록하시오. 그 다음에 거래자료를 입력하시오. 그 다음에 자금 관리를 수행하라. 이렇게 딱 찝어줍니다. 자, 여기에서는 지금 시험에 나오는 유형으로는 지시를 안 했어요. 우리가 이제 알아서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반 점표 입력에 가셔가지고 어음 등록 작업을 먼저 합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반 점표 입력 꺼내셔가지고 저 상단에 보시면은요, 어음 등록이라는 요 단추 있어요. 이 단추요. 어음 등록. 클릭하십시오. 그러면 자그마한 팝업 창이 나오는데 천천히 하셔야 실수가 없어요. 자, 수령일은 거기에 나와 있죠. 2023년 8월 1일이다. 그러니까 이걸 고쳐야죠. 2023-0801 이렇게요. 자, 어음의 종류가 약속어음이었습니다. 전자어음일 때가 시험에서는 많아요. 그럴 때는 여기 4번으로 해주시는데 이번에 이 문제는 4번으로 하면 안 돼요. 1번 어음입니다. 그냥 1번 어음이 종이어음이고 4번은 전자어음입니다. 어음이 전자어음인가 약속어음인가 하는 것은 어음 사진에 보시면 여기 보면 전자어음은 여기가 전자어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종이어음은 여기가 약속어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어음이니까 1번 그대로 두면 돼요. 자, 금융기관은 국민은행이잖아요. 여기 5번의 금융기관의 커서가 지금 와 있죠. 이거 물음표 눌러서 국민은행의 거래처가 맨 위에 하나 있습니다. 네,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시작어음 번호를 입력하는데 시작어음 번호는 앞칸에는 문자로 된 번호, 뒷칸에는 숫자로 된 번호를 넣어야 되는데요. 거기 어음 사진을 보시고 입력하시면 돼요. 앞칸에다가 자타를 입력하고 엔터 치고 뒷칸에다가는 2023-0801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엔터 치면은
매수로 커서가 넘어오는데 매수가 이번에는 10매죠. 10. 종이어음은 보통 10매씩 받아와요. 그래서 10하고 입력을 하게 되면은 커서가 수령일로 다시 올라갔어요. 자, 등록을 마치기 위해서 밑에 있는 등록을 눌러줍니다. 여기 등록 단추 있으시죠? 클릭. 자, 10개의 어음을 새로이 등록하였습니다. 계속적으로 등록하시겠습니까? 여기에서는 아니요 해야죠. 등록은 이미 했고 계속할 일은 아니니까 아니요 하면은 이제 등록 마치고 전표 입력 화면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회계 처리를 해야 돼요. 자, 8월 1일 날이죠. 그래서 날짜를 8월 1일로 입력하시고 이렇게. 자, 요거 분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외상매입금이라는 개정 과목이 있고 그 다음에 어음을 발행했으면 지급어음이죠. 네. 자, 외상매입금 지급어음 두 개가 다 부채예요. 다 두 개가 부채인데 하나는 차변에 넣어야 되고 하나는 대변에 넣어야 돼요. 자, 외상매입금이라는 부채는 증가했습니까? 감소했습니까? 감소했죠. 외상매입금을 약수고음으로 지급하면은 외상매입금 부채는 감소한 거예요. 그럼 부채 감소니까 외상매입금은 차변에 넣어야 되겠죠. 네, 이런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구분해서 3번 차변에 외상매입금을 넣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가능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코드에서는 외상매입금 검색하셔도 되고 코드가 아직 안 외우셨으면 검색해야 되고요. 외상매입금 코드 외우기 힘들어요. 251. 네, 잘 안 외워질 거예요. 그러니까 검색하시면 된다고 보시면 되고. 자, 채무이기 때문에 거래처를 아까 유의사항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반드시 코드로 넣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채권 채무. 그래서 거래처가 부산상사죠. 그래서 차변의 거래처 코드는 7002 부산상사이고 금액은 500만원짜리네요. 그리고 두 번째 줄에 이제 대변 4번에 지급어음 거래처가 똑같아요. 거래처 역시 코드로 넣어야 됩니다. 부산상사 7002. 이 거래처 코드란이 비어 있으면 안 돼요. 7002로 채워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대변에다가 500만원 입력하시면 되죠. 네, 분계가 차변의 외상매입금 500만원 부채 감소, 대변의 지급어음 500만원 부채 증가. 그런 다음에 어음은 꼭 마무리 작업이 하나 더 있어요. 지급어음 줄을 클릭하고서 F3 네, F3을 누른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급어음 관리 나오죠? 지급어음 관리. 그래서 지급어음 관리에서 어음 상태는 발행이 맞고요. 그 옆에 어음 번호를 더블 클릭해 보세요. 네, 어음 번호를 더블 클릭해서 우리가 아까 어음 번호 10개를 등록했는데 10개보다 더 있는 것 같아요. 기존에 등록된 게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수령한 날짜를 보시고 8월 1일 날 수령한 거를 찾으셔야 돼요. 8월 1일. 네. 좀 내려가야 8월 1일 게 있습니다. 1월 1일 날 수령한 거 말고 8월 1일 날 수령한 겁니다. 거기에 번호가 뒤에가 801인 거, 네, 그걸 찾아야 돼요. 수령 날짜 잘 확인하시고 뒤에 어음 번호 뒤에가 801인 거 선택하고 확인. 그런 다음에 엔터를 쳤을 때 커서가 어디로 가는지 잘 보세요. 발행일로 갔죠. 약속어음을 보면 발행일이 전표 입력 날짜하고 똑같습니다. 8월 1일. 그러니까 이건 그대로 두십니다. 한 번 더 엔터 치면 만기일로 갑니다.
만기일은 고쳐야 돼요. 예, 만기일은 여기 어음에 이게 만기일이에요. 지급기일이. 그러니까 2024 01 02로 고쳐야 되겠죠. 여기가 2024 01 02로 고쳐야 되겠다. 그 다음에 지급은행은 국민은행 그대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지급지가 지급은행이니까요. 맞죠? 국민은행. 우리가 아까 어음 등록할 때 국민은행 어음을 등록했기 때문에 지급지가 국민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엔터 치면 커서가 위로 올라가죠. 그리고 여기 지급어음 적요에 우리가 관리했던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지급어음 현황에도 반영이 됩니다. 네, 외상매입금 대금을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했다. 이런 문제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그리고 이건 일반 전표에 입력하는 거죠. 자,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적요의 앞에 코드는 안 넣어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어디 앞에요? 그 만기일자 그 적으로 전표 입력할 때 적요. 전표 입력할 때 네, 적요. 적요의 만기일자? 아, 그 앞에 코드 02번이냐 04번이냐 이런 안 눌러도 선택 안 해도 돼요? 이 코드요? 네네네. 네, 적요 코드 입력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적요 내용은 우리가 밑에 지급어음 관리를 한 내용이 요약해서 들어간 거예요. 네, 코드 넣어서는 안 돼요. 네, 코드 넣는 게 아닙니다. 네, 요 내용만 있으면 돼요. 지급어음 관리 대장에 반영이 되도록 하는 거니까요. 여기 코드를 넣어서는 안 됩니다. 넣을 필요가 없다. 네. 자금 관리한 내용을 지워야 합니다. 그럴 때는 이 자금 관리가 잘못될 때는 그러면 어떻게 지우느냐? 이 어음 번호 클릭하시고 상단에 있는 요 삭제를 눌러요. 그러면 데이터를 삭제하시겠습니까? 요 밑에 데이터만 지워지는 거예요. 네, 삭제되죠? 그리고 다시 어음을 클릭하고 F3을 누릅니다. 그리고 자금 관리를 다시 해주는 거예요. 어음 번호 클릭해서 8월 1일 거 이제 그걸 제대로 찾아서 확인 엔터 2024 01 02 엔터. 네, 그래서 밑에 자금 관리가 잘못된 것을 해결하려면은 자금 관리 잘못된 것을 먼저 삭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작업을 해주시면 해결이 된다. 그거 알고 계십시오. 자, 그 다음에 2번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번은 잘 끝났죠, 이제. 네. 자, 2번 8월 2일 거. 전주상사에 발행했던 지급어음 300만 원이 만기가 도래되어 국민은행 당좌 예금에서 계좌 이체되었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우리가 조금 전 8월 1일 거는 우리가 오늘 8월 1일 날 발행한 거래였고 지금은 과거에 발행을 했던 것이 만기가 도래해 가지고 우리 통장에서 이체되어 가지고 돈이 지급됐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어음의 번호는 이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도 결제에 관한 것이잖아요. 결제에 관한 것은 그냥 일반 전표에 넣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입력하겠습니다. 8월 2일 날. 네, 분계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당좌 예금에서 돈이 계좌 이체되었다. 그러면 당좌 예금이 여러분 자산이죠. 계좌 이체되었으면 감소했죠. 그러면 자산의 감소는 차변일까요? 대변일까요? 대변이다 이거죠. 이렇게 판단하고 여러분이 대변에다가 당좌 예금을 딱 입력하시는 거예요. 자, 4번 대변에 102번 당좌 예금. 네. 자, 이제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는 안동상사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전자어음으로 받았다. 자, 이것도 결제에 관한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조표에 입력한 겁니다. 외상매출금을 어음으로 받았다. 자, 외상매출금이라는 개정과목이 하나 보이고 어음이라는 개정과목이 하나 보입니다. 어음으로 받았다 그러면 받으러음이에요. 개정과목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개정과목은 받으러음과 외상매출금 두 개가 다 자산이죠. 두 개가 자산입니다. 그러면 한번 외상매출금은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이 거래로 인해서 외상매출금이라는 자산은 증가했습니까? 감소했습니까? 감소했죠. 받았으니 감소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외상매출금은 대변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대변으로 간다. 자, 그러면 8월 3일로 날짜 바꿔주시고 8월 3일로 날짜 바꿔주시고 대변에 4번 대변에 외상매출금 108번 거래처는 역시 코드로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안동상사에 대한 외상매출금이니까 거래처가 코드란에다가 안동상사라고 넣어야 되죠. 102번 적용은 그냥 지나가세요. 엔터로 지나가고 대변에다가 얼마짜리입니까? 네, 250만원 입력하시고 자, 이제 두 번째 줄에 이제 받으러움 처리하면 되죠. 받으러움은 차변인 거예요. 3번 차변에 110번 받으러움. 받으러움의 거래처도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누가 발행했을까요? 받으러움을. 예. 똑같은 거래처예요. 외상매출금 거래처. 안동상사가 발행한 거예요. 안동상사가. 그래서 거래처를 안동으로 넣어야 됩니다. 안동상사. 그러니까 코드가 102번 똑같아요. 외상매출금 거래처와 받으러움 거래처가 이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받으러움의 거래처는요. 누가 발행했느냐. 근데 가끔 어떤 분들은 거기 어음 사진을 보고 지급지가 농협으로 되어 있어요. 거래처를 농협이라고 입력하는 경우가 있는데 잘못 판단한 거예요. 농협이 채무자가 아니에요. 농협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어음의 지급 의무는 발행한 안동상사에게 있는 거기 때문에 거래처를 안동상사로 관리해야지 농협이라고 하면 틀린 겁니다. 그래서 받으러움의 거래처는 절대로 은행이 아닐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발행한 회사입니다. 발행한 회사. 우리가 지급어음은 우리가 발행했기 때문에 누구누구 귀하라고 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지급어음의 거래처는 우리가 그 지급한 거래처 누구누구 귀하라고 되어 있죠. 어음에 보면 그 거래처가 우리 지급어음의 거래처가 되는 거예요. 받으러음은 발행인이 거래처예요. 그래서 발행인이 바로 안동상사인 겁니다. 네, 정리가 되셨죠? 자, 이제 금액 250만원 입력하시고 자, 외상매출금 대금을 어음으로 받았다. 이런 간단한 거래도 FAT 1급에서는 잘 나오는 유형의 문제입니다. 제가 잘못 적으면 되게 수정 어떻게 해요? 네, 금액은 새로 바로 입력하면 고쳐집니다. 근데 안 고쳐져요. 지금 금액이 안 바뀐다 해서 보니까 우리가 외상매출금을 차변으로 해놨으니까 차변에 입력되는데 이걸 대변에 옮기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금액을 옮기는 게 아니라 여기서 바꿔야 됩니다. 9분을 4로 바꾸면 대변으로 숫자가 옮겨지죠. 그 얘기였어요. 네. 자, 그래서 요 거래는 받으러움을 또 자금 관리해야 되는 거래입니다. 그래서 이 차변을 받으러움을 클릭하시고 F3을 눌러야죠. 그래서 받으러움 관리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왜냐? 오늘 받은 거기 때문에 전부 새로 입력해야 되는 거예요. 자, 어음 상태가 보관이 받았다는 뜻이에요. 네. 그리고 엔터 쳐가지고 커서가 어디로 가는가 보세요. 어음의 종류에 가죠. 그러면 이제 어음의 종류를 선택하려면 어음의 사진을 보시면 돼.
전자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걸 전자로 바꾸셔야 돼. 그래서 밑에 메시지를 보면은 전자가 몇 번이에요? 예, 6번이죠. 이걸 6으로 입력해야 전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를 6으로 안 바꾸고 1번 그 상태로 가서 놔두고 어음 번호를 먼저 입력하면은요, 절대 입력이 안 돼요. 자릿수가 안 맞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음 종류를 약속이면 1번, 전자면 6번으로 꼭 먼저 선택을 한 다음에 어음 번호를 입력해야 됩니다. 자, 어음 번호 앞에 세 자리는 은행 코드. 그 다음에는 날짜입니다. 2023-0803 날짜고, 나머지는 1년 번호입니다. 1, 2, 3, 4, 5, 6, 7, 8, 9. 그리고 엔터 쳤을 때 다음 칸으로 넘어가야 돼요. 자, 수치 구분은 자수. 지금까지 시험은 계속 자수로만 시험을 내고 있습니다. 엔터. 커서가 발행일로 갔죠. 발행일은 전표 입력 날짜가 언제나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어음에 보면은 발행일이 8월 3일 맞으니까 그대로 두시고 엔터. 만기일로 커서가 넘어갔죠. 어음 사진에 보면은 지급기일이 만기일입니다. 그래서 지급기일을 입력하면 돼요. 2024-0103 입력하고 나면 커서가 지급은행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지급은행은 더블 클릭을 해가지고 지급지를 지급은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더블 클릭하면 은행 등록 창이 나오죠. 거기에서 농협이라는 500번을 선택하고 확인. 그런 다음에 엔터 치면 커서가 어디로 가나 보세요. 지점으로 넘어갔죠. 거기 지급 장소가 지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서초 지점. 엔터하면 끝나죠. 커서가 위로 올라간 것은 다 입력했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자, 지금 보다시피 받으러 어음을 받았을 때, 보관 상태였을 때가 입력할 항목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회사의 그 장부 중에 받으러음 현황이라는 장부에 요 내용이, 요 밑에 입력한 내용이 모두 기록이 되는 거예요. 자, 분계도 잘 되었습니다. 대변의 외상 매출금, 자산 감소, 차변의 받으러음, 자산 증가인 거래였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 문제로 가볼게요. 8월 4일 강릉 상사에서 제품 판매 대금으로 받아 보관 중인 전자 어음 600만 원이 만기일이 되어서 은행에 제시한 결과 국민은행 당좌예금 계좌로 금일 입금이 되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제 언젠가 우리가 강릉 상사에서 과거에 받아놓은 어음이 있는데 8월 4일이 오늘인데 오늘 만기가 되었다. 그래가지고 은행에다 제시했더니 통장에 그 600만 원이 입금됐다. 네. 그래서 받으름이라는 계정 과목 하나와 당좌예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 다음에 받으름을 차변에 배치해야 되는지 대변에 배치해야 하는지를 판단을 해야 돼요. 받으름을. 자, 보관 중이던 어음을 어디다 제시했습니까? 은행에다 제시했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손을 떠난 거예요. 우리 회사를. 자, 받으름이라는 자산이 감소했어요? 증가했어요? 감소. 자산의 감소는 대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8월 4일 날짜 입력하시고 8월 4일 날짜 입력하시고 대변을 먼저 입력해 보겠습니다. 대변에 받으러움 110번. 거래처는 강릉 상사에서 판매 대금으로 받은 거죠. 거래처 코드에다가 강릉 엔터 치고 600만 원.
그 다음에 차변. 자, 어음이 만기가 돼가지고 국민은행으로 돈이 들어왔죠. 네. 계정 과목은 당좌예금입니다. 102번. 당좌예금. 거래처에다가 국민은행으로 코드를 넣어야 돼요. 국민. (98000) 이렇게요. 그리고 600만원. 이런 거래입니다. 받으러움이 만기가 됐다 하면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산 감소, 자산 증가 이것도 그래요. 대변에 받으러움이라는 자산이 감소했고 차변에서 국민은행이라는 당좌 예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예금 관련된 개념 과목은 거래처 코드가 반드시 은행이고, 예, 어음 관련된 개념 과목의 거래처 코드는 은행이 아니에요. 예, 거래처예요. 그냥 은행 거래처가 아니고 일반 거래처. 자, 그리고 나서 어음 관련된 거래니까 마무리 작업을 꼭 해야 돼요. 받으러움 줄을 클릭하고 F3. 자, 받으러움 관리가 나왔는데 어음 상태를 고쳐야 되겠네요. 지금 우리는 이게 만기가 된 거죠. 지급어음에서는 만기를 우리가 결제라고 했어요. 그런데 받으러움에서는 그냥 만기입니다. 이제 밑에 메시지 보면 만기가 몇 번이죠? 예, 그래서 4를 입력합니다. 4. 그러면 이제 만기로 고쳐졌고요. 만기된 어음을 새로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걸 받았을 때 어음 장부에 받으러움 현황에 이미 입력이 된 거예요. 그것은 입력을 하지 않고 검색을 해야 돼요. 더블클릭. 어음 번호를 더블클릭하면 찾아줍니다. 위에 분계된 금액과 같은 어음을 딱 찾아줘요. 그러면 강릉상사에 600만원짜리를 찾아주죠. 선택하면 돼요. 어음 번호를 내가 손으로 다 입력해버렸다. 그러면 이미 만기 처리돼버린 겁니다. 예. 그러면 더블클릭해도 안 나타나죠. 이미 만기 처리돼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손으로 입력하려면 시간도 걸리고 하니까 만기는 항상 검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력하는 경우는 언제냐면은 조금 전처럼 받으러움을 오늘 보관하는 날, 받으러움이 보관 상태일 때만 다 입력합니다. 보관 상태일 때는. 그런데 보관이 아닌 나머지는 뭐예요? 만기가 됐다든가 부도가 났다든가 배서 양도했다든가 할인했다든가 이런 것은 뭐예요? 과거에 다 기록이 된 어음이에요. 과거에 기록이 된 어음은 더블클릭으로 찾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질문이 하나 있었죠. 네, 바로 앞에 앉으신 분이 무슨 질문이 있었느냐? 어음 상태를 만기로 해야 되는데 나는 만기가 안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왜 안 보이느냐? 보니까 여기가 받으러움이 대변이 아니고 차변으로 돼 있어요. 네, 지금은 이제 관리 항목이 돼 있어서 안 바꿔집니다만은 이미 어음 관리까지 끝나면 이거 못 고쳐요. 이걸 고치려면 밑에 어음 관리한 것을 삭제하고 고쳐야 됩니다. 그것 여러분도 참고로 알아두세요. 다 하고 나니까 위에가 뭔가 잘못된 게 발견됐네요. 이걸 고치려면 안 고쳐집니다. 금액이나 이런 게. 그러려면 어음 번호 클릭하시고 삭제해서 밑에 추가 작업한 것을 지우고 그런 다음에 이거 고칠 수 있습니다. 자, 말로만 설명드리면은 여기를 차변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받으러움이 차변입니다. 받으러움이 차변인데 만기 처리할 수 있나요? 받으러움이 차변이라는 것은 받으러움을 오늘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만기가 나오겠어요? 안 나옵니다. 그렇게 하면. 예, 그래서 왜 만기가 안 나오지 하면은 분명히 받으러움을 차변으로 했다는 거예요. 대변으로 해야만 만기가 나와요. 네, 이제 그런 것도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예. 그리고 차변 대변 바꾸는 건 구분만 바꾸면 됩니다. 금액을 여기로 옮겨 적어야지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네, 지금 방금 금액 옮겨 적으려고 그랬죠. 네. 여기 구분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금액은 자동으로 옮겨져요. 네. 그리고 밑에 자금 관리 하기 전에 바꿔야 되는 거고 자금 관리를 하고 나면 못 바꿉니다. 그럴 때는 여기 자금 관리에 어음 번호 클릭하고 저 위에 휴지통 눌러서 삭제를 한 다음에
위에 거 점표 고치고 밑에 와서 자금 관리를 다시 하시면 됩니다. 네. 사제키 대신에 F5를 써도 되는 거예요? 거기 F5 있나요? 있네요. F5. 네네. 네. 단축키. 네, 단축키 써도 되죠. 네. 자, 다음 5일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8월 5일날은 내용이 되게 길어요. 부족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충주 상사에서 받아 보관 중인 전자음, 받아 보관 중인 어음이다. 그러면 이제 개정 과목이 뭔지 아시죠? 700만 원. 700만 원이 지금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여기까지. 여기가 지금 700만 원 어음에 대한 내용이에요. 700만 원을 당사 거래은행인 국민은행 삼성지점에서 할인하고 할인 여러분 아시죠? 은행에다가 처분하는 거예요. 어음을 중간에 처분. 할인하고 할인료 5만 원을 차감한 잔액은 당사 국민은행 당좌예금 계좌로 입금 받았다. 할인율 입력은 생략. 항상 시험에서도 할인율까지 입력하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생략하고 매각으로 처리하라. 네. 그러니까 무엇을 매각했어요? 지금 어음을 매각했죠. 어음 개정 과목이 뭐예요? 받을 어음이죠. 네. 보관 중인 어음이잖아요. 네. 충주 상사에서 받아서 보관 중인 어음이니까 우리가 발행한 어음이 아니잖아요. 지급어음은 우리 회사가 발행한 것만 지급어음입니다. 타인이 발행한 어음은 다 받을 어음이에요. 그러니까 충주 상사가 발행한 받을 어음을 보관 중이에요. 그러면 이건 개정 과목은 받을 어음이에요. 자, 받을 어음을 국민은행에다가 처분했죠. 그러면 여러분 받을 어음을 차변에 기입하시겠어요? 대변에 기입하시겠어요? 네, 대변이죠. 할인, 네. 어음 할인, 대변. 어음 만기, 대변. 네. 그래서 대변이 되겠고, 자, 은행에서 돈을 당좌 계좌로 입금시켜줬죠? 당좌 예금이 차변이 되겠죠. 자산 증가. 그런데 700만 원을 다 입금해 주는 게 아니라 요걸 빼고 입금했어요. 5만 원을. 그럼 5만 원은 우리가 비용 처리해야 되겠어요? 비용 발생 차변. 이렇게 여러분이 차대변을 잘 배치해야 됩니다. 이 거래에서 대변의 받으러, 차변은 당좌예금, 그 다음에 하나는 할인료. 근데 당좌 계좌는 개정 과목이 당좌예금인데요. 할인료라는 개정 과목은 없어요. 그러면 이거 뭔지 혹시 기억나세요? 예, 매출채권 처분 손실입니다. 이 개정 과목이 받을 어음이 매출채권이잖아요. 그래서 매출채권인 받을 어음을 은행에 처분했다 해서 매출채권 처분하면서 손해를 봤다 해서 매출채권 처분 손실. 할인을 하게 되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700만 원짜리 어음을 만기까지 가지고 있으면 700만 원이 온전히 우리 돈이 되는데 지금 돈이 급해가지고 은행에다가 만기 전에 돈을 달라 한 거예요. 은행에다가. 그러면 은행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9월 달이 만기인데 8월 달에 돈을 달라. 그러면 한 달치 이자를 떼고 줘야 되겠죠. 한 달치 이자. 그게 할인료예요. 그게 할인료. 그래서 은행에서 할인료를 공제하는 부분을 우리 회사는 매출채권 처분하면서 손실봤다 해서 영업의 비용 개정 과목인데요. 매출채권 처분 손실 이걸로 인식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입력을 해볼까요? 대변을 먼저 입력하겠습니다. 금액이 큰 거부터 입력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개정 과목이 3개 이상인 경우에는 금액이 제일 큰 거를 먼저 입력하는 게 입력하기가 조금 쉬워요. 자, 8월 5일로 바꾸시고 4번 대변에 110번 받으러음
거래처가 충주상사에서 발행한 겁니다. 이거는 충주상사로 고쳐주시고 엔터 가가지고 700만원 입력하시고 차변이 2개입니다. 차변이 102번 당좌예금. 당좌예금의 거래처는 국민은행이고요. 금액은 5만원 뺀 5만원을 먼저 입력할 걸. 695만원이죠. 695만원. 또 차변에 매출채권 처분 손실. 매출채권 처분 손실은 936번입니다. 936. 영업의 비용은 900번대예요. 936. 거래처 필요 없죠? 5만원. 이런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이 거래는 대변의 받으러움이라는 자산이 감소한 거고요. 그 다음에 차변의 당좌예금이라는 자산은 증가했고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비용이 발생한 그러한 거래가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거래처를 코드로 반드시 넣어야 되는 게 받으러움 충주상사, 당좌예금 국민은행. 코드 안에 코드가 나타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다음에 어음 관련 거래는 꼭 한 가지 더 해야 돼요. 그래서 받으러움 줄을 클릭한 다음에 F3. 자, 어음 상태가 할인으로 되어 있네요. 네. 할인이면 그대로 놔두시면 돼요. 할인이니까 이거는. 자, 어음 번호 더블 클릭으로 찾아요. 네, 옛날에 받은 게 있으니까 찾아집니다. 그러면 여기 700만원짜리 보이죠? 선택. 그리고 엔터 쳐보세요. 더 입력할 게 더 남아있어요. 할인 기관으로 커서가 넘어가죠. 엔터 하면은 할인 기관에서 F2나 더블 클릭을 해보세요. 그러면 은행을 검색해서 어느 은행에서 할인했느냐 하는 겁니다. 국민은행 삼성지점에서 할인했다고 설명이 나왔죠. 그럼 맨 위에 국민은행 그거를 선택하면 돼요. 그리고 엔터 치면 지점으로 커서가 넘어가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삼성지점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엔터 치면은 할인율로 넘어가는데 할인율은 생략하시면 됩니다. 엔터 치면은 커서가 위로 올라가면서 마무리 작업이 끝나게 됩니다. 자금 관리가. 어음 상태를 구분하면 잘못인데 이게 수정이 안 되는데. 자, 그래서 자금 관리까지 끝냈고요. 그러면 이제 8월 6일 날은 무슨 거래인가 보겠습니다. 자, 어음 관련 거래의 마지막 유형 8월 6일 것이 되겠습니다. 드림의 외상 매입금을 경기상사에서 받아 보관 중인 전자어음 400만원으로 배서하여 지급하였다. 자, 개정 과목이 2개가 보여요. 외상 매입금을 이 개정 과목 하나 하고 또 하나는 경기상사에서 받아 보관 중인 어음이라는 개정 과목이 하나 보입니다. 자, 외상매입금은 그냥 외상매입금이고 받아 보관 중인 전자어음이니까 개정 과목이 뭐죠? 받으러음이죠. 자, 그러면 외상매입금을 가지고 한번 판단해 볼게요. 외상매입금을 갚으려고 경기상사의, 그러니까 드림회사의 외상매입금을 갚으려고 경기상사가 준 받으러음으로 지급했다는 거예요. 네, 그 거래예요. 이걸 배서양도라고 하는데, 자, 외상매입금이 부채죠. 자, 부채가 지금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감소했죠. 지급했으니까. 외상매입금을 지급했으니까. 자, 여러분, 부채의 감소는 차변인가요? 대변인가요? 차변이죠. 예, 이 판단을 하시면 된다. 자, 그래서 외상매입금 차변에다가 입력하겠습니다. 8월 6일 날짜로 입력하시고 8월 6일로 날짜 고치고 자, 차변을 먼저 3번 차변에 외상매입금이 251번이죠. 외상매입금. 거래처는 어느 거래처일까요?
드림이죠. 외상매입금 거래처가 드림입니다. 엔터로 지나가시고 금액은 400만 원. 대변에 받으러 음이죠. 예, 보관 중인 어음을 줬으니까 110번 받으러 음. 자, 받으러 음의 거래처도 드림일까요? 아닙니다. 어딜까요? 예, 경기상사. 예, 거래처 조심하세요. 경기상사입니다. 배서양도에서는 거래처가 서로 달라요. 그래서 경기상사 131번이고요. 자, 엔터로 쭉 지나가가지고 400만 원 입력하시면 됩니다. 네, 배서양도 거래다 그러면 차변의 외상매입금, 대변의 받으러 음이에요. 자, 그런 다음에 받으러 음을 클릭해서 또 추가 작업해야죠. F3. 자, 어음 상태가 지금 할인으로 되어 있네요. 배서로 바꿔야죠. 네, 3번 이렇게 바꿔주시고 어음 번호를 더블 클릭해야 하면 검색이 됩니다. 네, 400만 원짜리 보이잖아요. 그러면 선택 눌러주면 돼요. 네, 선택. 그리고 엔터 쳐가지고 커서가 어디로 가는가 보세요. 예, 지급거래처로 넘어갈 겁니다. 이 어음이 경기상사 어음인데 어느 거래처에다 지급했냐? 저기 있는 외상매입금 거래처에다 지급했죠? 그래서 거래처 코드를 더블 클릭해가지고 드림을 찾아주면 돼요. 드림 검색을 하면. 네,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양도는 어디다 지급했냐라는 것까지 받으러 음 현황에 기록을 하게 돼요. 엔터 치면 커서가 위로 올라가면서 끝나게 됩니다. 배서양도. 자, 그래서 지금 어음 관련 거래를 6가지 유형을 해봤는데요. 만약에 FAT 1급에서 어음 관련 문제가 나온다. 이 6가지 중에 하나가 나올 거예요. 2개도 안 됩니다. 어음 관련 문제 하나 나올 텐데 이 6가지 중에 하나가 문제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어음 관련 거래를 보면은 다 뭡니까? 대금 결제 문제 때문에 어음이 주고받고 하는 거죠. 이건 메인 매출전표 입력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음 관련 거래인데 메인 매출전표에 입력하는 일도 있어요. 지금 이거는 외상매출금을 어음으로 받았다든가 외상매입금을 어음으로 배서양도해서 지급했다든가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오늘 상품을 판매했어요. 그러면서 대금을 어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음으로 받았으니까 차변에 받으러 음이고 대변에는 상품 매출과 부가세 애수금이 발생하겠죠? 그런 거래라면은 오늘 판매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해가지고 부가세 애수금을 반영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건은 우리가 받으러 온 거래이지만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여기 1번부터 6번 할 때 상품을 판매했다는 얘기 하나도 없었죠. 또 상품을 매입했다는 얘기도 하나도 없죠. 네. 그러니까 매출이나 매입이 일어나는 당시 그 당시 거는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합니다. 네, 이거는 이미 과거에 매입이나 매출이 과거에 일어났었고 그 대금을 외상매입금을 나중에 어음으로 받았다든가 또 외상매출금을 나중에 어음으로 받았다든가 이런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대금 결제건이니까 일반 전표에 입력한다. 즉 부가세 신고는 이미 과거에 된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부가가치세 이론할 때 공급 시기 따지잖아요. 공급 시기에 전표를 입력하는 거예요. 공급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게 원칙이에요. 아니면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는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다 이미
세금계산서 발급 시에 이미 매입매출전표에는 입력이 반영된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매입매출전표에는 부가세 신고건만 입력을 하기 때문에 단순히 대금을 주고받는 건, 만기가 되어서 결제가 일어나는 거, 이런 것들은 거기에 입력할 리가 없습니다. 일반 전표에 입력해 주면 된다. 자, 그러면 어음 관련 거래 6가지를 다 했고요. 이제 그 판매비와 관리비라는 거래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제 판매비와 관리비가 전부 일반전표 입력 문제로 나왔어요. 일반전표 입력 문제로. 근데 사실은 판매비와 관리비 거래는 매입매출전표에 해당되는 것도 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전부 일반전표로 입력하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가정을 해야 돼요. 이 판매비와 관리비 거래는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없는 증빙을 받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매입세 공제를 하나도 못 받는 걸로. 왜냐면 이 판매비와 관리비니까 비용 지출한 것들이잖아요. 비용 지출한 거, 복리후생비 지출했다든가, 뭐 급여에는 매입세액이 없는 거지만, 매입세액이 있는 게 많아요. 뭐 전화요금을 냈다든가 그러면 거기에 매입세액이 있어요. 그럼 매입세액이 있는 건데 우리가 지금 일반전표 입력 문제로 연습을 할 겁니다. 그래서 분계 연습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는 부가세 신고하고 전혀 관련이 없다고 그냥 가정을 해버리고 일반전표에서 분계 연습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판매비와 관리비 거래는 여러분들 판매비와 관리비의 계정 과목이 얼마나 많은가, 그것을 한번 쭉 정리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9월 1일 거부터 해보죠. 재경팀 사원 박지은의 급여를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했다. 자, 급여라는 계정 과목 하나 보입니다. 급여라는 계정 과목이 하나 보이고, 하나는 보통예금이라는 계정 과목도 하나 보입니다. 9월 1일 날 거래에서 급여, 이거 판매관리비 계정 과목, 또 보통예금, 이거 자산 계정 과목이죠. 그러면 이제 밑에 금액에서 급여를 한번 찾아볼게요. 이게 급여입니다. 급여 150만원, 비용 발생 차변이죠. 비용이 발생했으니까 급여는 차변 15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보통예금에서 지급했다. 여기 지급액 여기 나오네요. 이게 대변입니다. 보통예금에서 지급했으니까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했으니까 대변이죠. 근데 차변과 대변 금액이 서로 다르잖아요. 왜 다르냐면 요것 때문에 다르죠. 요것 때문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 이것은 이제 공제하는 거죠. 여러분, 급여 지급할 때 기업이 사원들 급여에서 공제한 것을 뭘로 처리하는지 기억하세요? 계정 과목. 예수금. 이게 예수금이에요. 그러면 예수금은 다 더해야 되니까 먼저 급여를 먼저 입력하고 그 다음에 보통예금을 먼저 입력하면은 차액이 예수금이에요. 예수금은 덧셈 안 해도 그냥 입력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일반전표 가가지고 9월 1일로 날짜 바꾸시고, (3번) 차변에 급여가 코드가 여러 개인데요. 판매관리비는 800번대 쓰셔야 돼요. 801번 쓰셔야 되고요. 쭉 가셔서 150만원 엔터. 대변에 103번 보통예금이죠. 보통예금은 거래처 꼭 넣어야 되죠. 서울은행 보통 98001 128만 8,000원. 자, 이제 21만 2천원만큼 전표가 지금 차액이 발생해 있잖아요. 그게 예수금이에요. 예수금 부채 증가죠? 대변.
예수금은 부채입니다. 유동부채. 그래서 예수금 쭉 가셔서 차익만큼 212 플러스 그 공제금액 다 더하면 212 21만 2천 원이 나오죠. 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유형별 연습을 이 유형 상사를 다 끝낼 무렵쯤 되면은 이제 분계에 자신감이 붙어야 돼요. 네, 조금 자신이 붙죠? 네.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